대화를 피하는 남친, 회피형 남친 해결 방법,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회피하는 인간들이 왜 회피를 하는지, 내면 세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볼게요.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책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회피를 할까? 이걸 갖다가 첫 번째로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인데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면 회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빚이 1억이 생겼어, 갑자기. 그럼 스트레스를 엄청 심하게 받겠죠. 근데 누가 나한테 연애 상담을 한다 그래. 그러면 들어주고 싶을까요? 안 들어주고 싶을까요? 안 들어주고 싶지. 나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누구 연애 상담 들어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회피형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피형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 무작정 내 스트레스랑 상관없이 얘기를 안 들어주려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회피형이네, 무례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작동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동 원리를 잘만 알면요, 인간을 갖다가 내가 잘 다룰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작동 원리를 잘 모르면은 사람들하고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되고 원하는 결과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해관계와 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들어가야지 교환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빚이 1억이 생겨가지고 2잡, 3잡을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야, 너 요즘에 이렇게 집 청소를 안 하니? 내가 식모니? 내가 파출부야? 야, 내가 네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이야? 야, 이제부터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화를 낸다거나. 물론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돼요. 내가 빚이 1억이 생기고 2잡, 3잡 뛰느라고 내 앞가림 하느라고 바빴겠죠. 그러는 바람에 당연히 집 청소는 못했고 빨래도 신경 못 쓰고 내 앞가림도, 나에 대한 투자도 못했을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삼각김밥 하나로 밥 때우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살았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머니 말씀 100% 맞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엄마한테 짜증내죠. 엄마, 내 상황이 이렇다고 이해해줘. 아니면은, 엄마, 나 바빠, 나 힘들어, 나 이런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화를 내거나, 몇 번 얘기하다가 계속 그런 문제로 자꾸 대립만 하면, 엄마 그만 얘기하자, 나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회피형입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업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러분들 이름이 영희야. 그러면 영희씨 잠깐만 이것 좀 도와줄래?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피하려고 하잖아요. 저 일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하면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것 좀 도와줄래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미안해요, 그러고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회피형인가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더 스트레스가 가미되려고 하면은 당연히 회피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내면 세계의 작동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단순히 이 사람은 회피형 성향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 의사, 이런 사람, 바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을 관리를 제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연락도 잘 해줄 수 없고요, 처음에는 잘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금방 지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걔네들은 원래부터 바쁘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은 퇴근을 하더라도 내가 항상 24시간 회사가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나 신경 쓰고 남아서 일해야 되는 게 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요번 사연에서도 이야기 나오지만 자영업자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덮쳤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피하고 싶겠죠. 이번 사례에서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인들과도 마찰이 많을 거고,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하고 대우해봐요. 그러면 짜증나고 예민하게 구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당연히 싸우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면 세계의 회피형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면 세계의 회피라는 게 왜 일어나냐,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100%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왜 스트레스가 많은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복합적인 원인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기가 자영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이러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코로나도 터졌어. 그러면 여자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하거나 연락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연락이 없거나 줄어들고 만남도 없거나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여친 입장에선 굉장히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서운해서 투덜거리게 되고, 터덜거리다 보면 남친하고 싸우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친구가 회피하다가 안 되면 헤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최대한 도망가 보는 거죠. 헤어지기는 싫으니까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헤어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남자들의 표면적인 모습들과 행동들만 보고 여자들은 단순히 마음이 식었다라고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분들도 웬만해서는 잘해보려고 만나지 그냥 대충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갖다가 아주 잘 알고서 만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일단은 다니고 생각을 하는 거야. 회사에 입사하면은 이 회사는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다 예상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내가 예상을 하는 것과 또 현실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일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 회사는 일이 빡셀 거야, 아니면 일이 되게 편할 거야, 일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장 처음 들어가거나 학교를 처음 들어가거나 대학교를 처음 들어가거나 고등학교 반을 처음 들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일이 펼쳐질 줄 어떻게 알아? 남자들도 잘 몰라요. 그냥 일단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거나 주변에 가능성이 있는 여자가 생기면은 대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하다가 보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자기도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집안일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그래서 대학교를 잘 못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학교 교수는 어떻게 돼요? 저 학생 수업에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하네, F,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표면적인 것들을 보고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럴 만한 상황에서 그럴 만한 행동을 하는 거지, 단순히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그걸 판단하면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이 이제 겪는 것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연에서 보시면은 100%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사업적으로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그런 경우에는 남자친구에게 시간을 줘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고 마주치게 되면은 남자친구가 예민한데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야, 너 되게 피곤한 것 같은데 뭐 한 3개월 정도 쉬었다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이기도 하고 주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나쁜 쪽으로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싸우게 되거나 예민하게 굴면은 너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마음이 식은 거지? 나를 차라리 싫다고 얘기를 해. 헤어지자고 차라리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내면 세계의 감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 본 여잔데 이상하게 잊혀지지도 않고 잠이 안 와.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내가 마시지 않던 커피를 한 잔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 건데, 단순히 인간들은 그런 행동들을 되게 표면적으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뇌시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최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최면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최면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세뇌를 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지, 자꾸 나쁜 쪽으로 합리화를 시키게 되면 헤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요즘에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지? 좀 쉬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요즘에 너 많이 무리하는 것 같아, 나 연락 많이 하지 말고 좀 떨어져 있어. 그러면 걔가 오히려 나에게 아니야, 나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연락이 없다고, 야, 너 마음이 식은 거냐, 너 나한테 이제 관심이 떨어졌다, 차라리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고통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쁜 쪽으로 합리화를 시키게 되면 상대방이 내가 진짜 이 여자를 싫어졌나?
요즘에 생각이 많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계속 만나기 싫어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여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헤어지죠.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원인을 모두 나와의 관계에서만 찾지 말자예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만 439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한 80%, 90%가 나에게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의 처음 시작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사업이 잘 안 된다던가 뭔가 투자에 실패했다던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관리를 못 해주는 일이 2차적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원인들을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만 어떤 상황이든 다 상관없어, 얘가 단순히 나에게 마음이 식었어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나한테만 찾으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자존감만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만 잘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괜히 자존감만 떨어뜨리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세 번째,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은 대부분 상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내가 빚이 1억이 생겨가지고 투잡 3잡을 뛰는 상황이야.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돼.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집 청소를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고 이 상황이 개선이 되지가 않아요. 엄마가 맨날 야, 집 청소해라, 집이 돼지우리다, 잘해줬다 안 잘해줬다 밀당을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밥상에 차려줬다가 안 차려줬다가 해가지고 야, 어때, 고통스럽지? 이렇게 밀당을 하시거나 순간적인 반응을 끌어내려고 행동을 하시는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밀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밥상을 차려줬다 안 차려줬다 하면 괴롭겠지? 밀당을 해야지, 반응을 끌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엉뚱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상황을 보고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아, 얘가 힘드니까 못 만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거나 휴식을 줬다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판단의 문제지, 이걸 갖다가 단순히 밀당을 해야 된다,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서 밀당을 하고 프리셀렉션을 해서 질투심을 유발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대책이잖아요. 제가 이걸 갖다가 정확히 어떻게 비유하냐면 노숙자들 앞에서 스트립쇼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당장 지금 배가 고픈 사람에게 성욕을 채워주는 거는 조금 이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밥 먹기가 힘든데 성욕을 채워? 그게 궁극적인 대처가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제 이별을 하기 싫다면 휴식을 주는 쪽으로 일을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